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이 리가캔바이오 관련해서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주가가 지금 뭐 중장기 이평에서 이제 막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뭐 추세만 놓고 보면은 계속 우상향이죠. 사실 이제 중간중간 조정은 주기는 하지만 저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중장기 이평 이탈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중장기 이평 이탈하기 전까지는 사실 저는 이 차트에 대한 분석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은 특히 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펀더멘탈 부분들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래야만 내가 물려도 뭐 추가 매수를 하든 뭐 손절을 하든 뭐 리스크 관리를 하든 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차트만 봐서 어떻게 압니까? 이 리가캔바이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내가 물리면 어떻게 버텨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더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최근에 이 메이저들의 수급을 놓고 보면요,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개인들은 일단 던져요. 보시는 것처럼. 뭐 최근에 뭐 개인들이 뭐 이틀간 순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지만 사실 이제 그 매수 규모가 크지는 않죠. 대부분 뭐 던진다고 보면 돼요. 근데 반대로 그 물량 누가 받아요? 외국인. 그리고 기관 누적 물량도 많고요. 금투 물량도 많아요. 연기금도 지금 최근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 금투, 기관, 외국인 물량이 쌓여 있다라는 거. 보통 금투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프랍 트레이더 쪽이 강하거든요. 프랍 트레이더로 하게 되면은 중장기가 아니라 단기 데이 트레이딩 관점이 좀 강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금투 물량이 지금 꽤나 쌓여 있잖아요. 꽤나 쌓여 있다는 것은 아마 리가캔바이오의 단기 재료가 또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무게를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핵심 투자 포인트 보고 나서 뉴스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일단 지금 ADC 같은 경우는 빅파마들의 특허 만료, 이 대응 전략으로 지금 굳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리가캔바이오는 링커 플랫폼 기반의 다중 표적 자산을 동시에 확장을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파이프라인이 또 빅파마들한테 인기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올해는 어떻게 보면 리가켄 바이오의 평가의 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LCB84 쪽에 대한 부분들의 임상 데이터랑 옵션 행사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의 플랫폼 가치 재평가, 이 부분이 아마 이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좀 크고요. 지금 증권가 목표가가 한 23만 원대까지 상향됐거든요. 지금 가격이 한 18만 원대 되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리포트를 보니까 23만 원대까지 상향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관건은 이거겠죠. 임상 진전이 실제 계약이랑 현금 유입으로 이어지는지, 이 여부가 이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제 일전에 며칠 전에 또 리그캔바이오 관련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길래 그때가 제가 이제 이때였거든요. 이때 이제 제가 리가캔바이오 영상 찍으면서 이거 투자 전략집을 보내드렸었거든요. 그때 아마 보신 분들은 이 자료들 제가 이제 다 정리를 해서 보내드렸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또 제가 할 얘기 부분들의 이해가 또 다 되실 겁니다. 혹시라도 이제 못 받으신 분들 계실 건데 그런 분들도 제가 이제 추후에 또 말씀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일단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올해 좀 핵심 투자 포인트라고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뉴스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뭐 리가켄 바이오 쪽에 지금 최신 이슈는 딱히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뭐 암세포 잡는 유도탄 개발한다. 뭐 11시간 전에 얀센 관련해서 얀센 진짜 오랜만에 나오네요. 기업. 옛날에 그 코로나 때 뭐야 부각되고 얘네들 거의 부각 안 됐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주가 약세 뭐 ADC 뭐 관련한 뭐 이런 이야기들 뭐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리가켄 바이오도 기술력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그 바이오 기업들 있죠. 알테오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있고요. D&D 파마텍 있고요. 대표적으로 ABL 바이오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좀 대표적으로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추후에 기술 이전이나 로열티 좀 그런 가능성이 높은 애들인데, 여기에 리가켄 바이오도 저는 껴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좀 파이프라인이 좀 강점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거예요. 이 ADC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게 여러분들 보조 기술이 절대 아니에요. 이게 보조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들 그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 이런 이벤트 하나에 주가 변동성이 컸잖아요. 근데 지금은 진짜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진짜 프레임 자체가 임상 뭐 물론 이제 임상에도 변동성은 있긴 하겠죠. 근데 옛날처럼 막 하한가 나오고 상한가 나오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임상이 아니라 숫자로 보여줘야 되는 시대라는 거죠. 숫자가 뭐냐? 기술 이전, 그 다음 뭐 파트너십, 그런 다음에 로열티, 마일스톤 이런 부분들. 그러면 결국 중요한 게 뭐겠어요? 기술력이겠죠.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막강한지. 그게 빅파마들이 눈여겨볼 과제들이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항암 신약 시장에서는 큰 흐름은 저는 분명히 강하다고 봐요. 특히 그 안에서도 ADC는 이미 더 이상 보조 기술이 아닙니다. 자, 일단은 이 특허가 만료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빅파마들의 주력 무기로 이미 자리를 잡은 상황이고요. 임상 초 중기 단계에서도 자산을 이미 선전을 했고, 또 성공 가능성이 만약에 확인이 되면은 빠르게 뭘로 이어지냐? 계약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계약으로 묶는 구조가 일반화가 되어 있어요. 특히 ADC 시장 같은 경우가. 그래가지고 이 루트 자체가 굉장히 빨라요. 다른 바이오 기업들 대비해서. 약품들도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ADC 하게 되면은 뭐 리가킨 바이오도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에이벨 바이오도 있죠. 그 에이벨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 BBB 셔틀 관련해가지고 얘네들도 ADC 관련인데, 리가킨도 똑같아요. ADC 쪽 이중항체 플랫폼 쪽 관련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 결국 이제 이 흐름을 만든 거는 뭐죠? 당연히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만든 거죠. 얘네들이 추세를 또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자, 그래서 성공 사례들을 보면요. 이 다이이치 샹코, 굉장히 이름 어려워요. 이 다이이치 샹코의 에너투라고 ADC가 어디까지 확장을 할 수 있는지를 이미 보여줬어요. 리가킨 바이오가. 그러니까 동시에 최근에 일부 차세대 ADC 개발 중단이랑 임상 지연은요, 플랫폼 완성도라든지 데이터 질이 훨씬 중요해졌다라는 점을 또 한번 각인을 시켜줬던 게 다른 회사들도 아니고 리가켄 바이오였어요. 그 당시에. 왜냐면은 이 성공 사례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좀 많았어요. 리가켄 바이오가. 그래서 그 구간에서 리가켄 바이오를 보면요. 얘네들이 2월 초에 새로운 공시나 임상 발표는 없어요. 제가 이제 공시를 다 뜯어봤는데 없기는 합니다. 없는데 이 시장의 기준선 자체가 여전히 1월 26일 날에 그 당시에 미래에셋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었죠. 리가켄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근데 이 프레임에 아직도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1월 26일 그 리포트에. 그때 당시에 그 미래에셋증권에서 리가켄 바이오의 목표가를 하향한 게 아니라 상향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때 가격이 23만 원. 제가 아까 적어놨었잖아요. 23만 원 상향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투자 의견도 매수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핵심 논리는 뭐냐면 이게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파이프라인의 하나의 가치 합산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구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리가켄 바이오는. 특히 이제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가 링커 기술이라고 하죠. 흔히 이 링커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ADC를 설계를 하고요. 또 여기에 서로 다른 표적 자산을 얻는 방식을 취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산이 늘어날수록 뭐가 되냐면 플랫폼의 그 가치가 같이 커지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산이 늘어나면 이것만 커지는 게 아니라 이 플랫폼의 가치도 동시에 커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거 좋아지면 이거 하나만 독단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요거 따라서 이게 같이 올라가는 동시 두 가지가 좋아지는 구조인 거죠. 이게 자산이 커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플랫폼의 가치도.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 축이 이거예요. 자산 구조에서. 이 LCB14. 이게 HER2 표적 ADC이고 리포트에서도 이미 2026년에 뭐라고 나왔었냐? 중국 허가 신청 가능성이 언급이 됐었어요. 이 당시에도 올해. 그래가지고 이 HER2 같은 경우는 항암 시장에서 이미 글로벌 기준으로도 굉장히 규모가 큰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규모가 큰 시장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거예요. 시장 규모는. 그래서 허가가 만약에 현실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리가켄 바이오는 진짜 의미 있는 피크 매출이 기대가 되는 자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네가 이거 하나만 있냐? 아니죠. LCB84도 있어요. 얘네들은. LCB84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지금 임상 1상까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상업적 성공 사례가 존재하는 타깃이기 때문에
단순 진입보다 얘네들은 데이터의 질에 더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미 이 LCB 14 쪽에 대한 부분들의 성공 사례도 있고요. 그 전에 플랫폼 ADC 쪽에 대한 부분들의 성공 사례들이 무수히 많다 보니까 그 기반의 레퍼런스를 쌓아둬 가지고 이미 이것은 얘네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LCB284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상만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상 진행 중이지만 사실 2상 진행하고 3상까지 무리 없이 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쉽게 말하면 84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리가켄바이오 저는 눌리면은 진짜 기회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이 LCB84가 특징은 뭐냐면은 계약 구조예요, 얘네들.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건데, 계약 구조. 왜냐면은 임상 2상 진입 전에 뭘 하냐면은 다른 건 안 하는데 얘네들은 옵션 행사 같은 걸 열어요. 옵션 행사를 열어가지고 옵션이 만약에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일어나냐면 원래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일회성 현금 유입이 발생을 해요. 왜냐면 일상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산이 어떻게 보면은 임상 이벤트도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뭐도 가지고 있냐면 현금 흐름의 변수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보통 임상 일상 진행하면은 돈을 투자를 하는 단계지 돈을 버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84는 좀 다른 구조라는 거예요. 옵션 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상부터. 그래서 좀 독단적으로 다른 겁니다. 리가켄 바이오가.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다음 LCB71을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었죠. 그 투자 전략제 관련해서 그 전에 받으신 분들 계실 거고 아직 제가 이제 뭐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이야기하고 나서 이 LCB 7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직장인 분들 장중에 차트를 계속 보기 어렵다라는 거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뉴스만 보고 들어갔다가 그 타이밍 한번 놓치게 되면은 손실로 이어지는 그런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 이걸 지금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더 가져가야 하는지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감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때 결국 손실이 커지는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런 흐름을 제가 계속 보고 이런 특징적인 패턴들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론은 똑같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뭐냐? 결국에는 뉴스만 보고 여러분들 들어가면은 굉장히 늦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결국 나의 기준이 없으면은 흔들리게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2026년 투자 전략집에는요, 바이오 쪽과 AI 한 종목씩 총 두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한 종목씩을 뽑아놨고요. 지금 역대급 매집 정황 역시 포착이 됐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90%가 현재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요, 이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기술 이전이나 계약, 임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지금 붙고 있고요. 글로벌 쪽에서도 M&A 라이너스 딜에 늘어나면서 업황 중심축이 지금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올해 이 기업의 의약품에 대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아직 뉴스화가 되지가 않았어요. 이게 올해부터 차차 주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게 킥포인트고요. 수급도 제가 AI 기반으로 판독을 해보니까 최근 3개월 누적으로 외국인이 약 4천억 가까이 매집을 했고요. 기간이 지금 5천억 가까이 매집을 했습니다. 이런 수급은 여러분들 그냥 하루짜리로 끝나는 수급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쪽인데요. AI도 지금 미국 관세 이슈로 캐파 투자 돈이 계속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면 올해는 전공정부터 후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장비사까지 관심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그 흐름들이 나타날 건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요, HBM 쪽에 관련돼 있는 전공정, 후공정 관련돼 있는 장비단 기업을 꼭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다
베일에 알려져 있는 기업들 말고요. 이미 베일에 숨겨져 있는 기업, 알짜배기 기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 역시도요. 이미 중장기 성장 구간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 통제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덜 묶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점유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리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수급도요. 최근 3개월 누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지금 5천억 이상 담고 있고요. 기간이 4,900억 이상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통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이 두 종목 모두 개인 투자자 10명 중에 9명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결국 재료를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은 매집을 먼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재료 발표는 임박해질수록요, 가격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재료는 제가 대부분 다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젠 여러분들 종목명만 알면 되는 상황이죠. 자, 종목명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요, 010-2896에 9034번으로 문자로 차프로라고 딱 세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AI와 바이오 쪽 관련되어 있는 한 종목씩 두 종목을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요. AI 판독 결과 상세부터 단계별 매수 전략과 목표가 그리고 시나리오, 최소 목표부터 최대 목표에 대한 수익까지 전부 다 이 안에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를 여러분들 보시면요. 진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냥 딱 자료만 보면은 아, 이렇게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구나 라는 감이 확 완전히 오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확인 안 하면 이번에 또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그 타이밍은 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안 보고 그 차이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 뉴스에만 계속해서 끌려다니면요. 결말도 비슷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져야겠죠. 구조가 잡히면은 판단도 달라지고요. 결과도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 2896-9034번으로 차프로라고 문자 세 글자 남겨주시면은 해당 투자 전략집 파일 전부 다 조건 없이 보내드릴 테니까 그 점 역시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핵심적인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거예요. LCB71. 이 LCB71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ROR1에 대한 표적 ADC라고 보시면 되는데 파트너가 결국엔 개발을 이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접 비용 부담이 낮습니다. 최소화돼요. 그러면서 성공 시에는 뭐가 되면 수익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ADC 시장 자체가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까지도 굉장히 빠른 성장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에이벨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얘네가 여기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폭발적인 성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가 일어나냐면은 특허 만료가 이어지잖아요. 특허 만료. 특허 만료가 이어지면서 비파마들이 이제는 외부 도입 수요를 구조적으로 유지를 시킬 가능성이 커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리가켄바이오가 이 흐름 속에서 플랫폼이랑 자산을 동시에 평가받는 그 위치에 현재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 와 있다 보니까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눈여겨보는 거죠. 리가켄바이오를. 그래서 타임라인 자체를 보면요. 2026년, 2027년 제가 타임라인 핵심 이벤트를 딱 이렇게 정리를 해두긴 했는데 대부분 2026년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그래서 이 LCB84가 2026년 1상 종료를 하고 2상 진입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2상 진입을 하고요. 이 구간에서 데이터가 만약에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바로 이게 돼요. 옵션 논의가 됩니다.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옵션 논의가 된다고. 그럼 이게 옵션 논의가 현실화가 되고 2027년에는 뭐가 되냐면은 이상 종류 구간이 거론이 되면서 추가적인 뭐가 일어날 수가 있냐? 파트너링 가능성도 함께 열리는 거예요. 이게 매우 좋은 루트인 거죠. 3상까지 가지도 않는데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여기서 파트너십으로 또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두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리가켄 바이오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도 목표가를 올렸던 부분들도 아마 이런 데이터의 질 부분들로 인해서 매수 의견도 나왔던 부분들이고, 자 그렇다고 뭐 계속 좋냐 리가겐 바이오가, 지금 제가 이제 말하는 부분들 보면 그냥 다 좋다라고만 이야기하죠. 근데 물론 여러분들 변수가 또 없는 건 아니에요. 변수도 분명히 있죠. 자 변수라고 하게 되면은 임상 데이터가 만약에 혹시라도 그 질의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 옵션 행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계약 타이밍이 지연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뭐 예를 들면은 그 계약 타이밍이 4월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이게 만약에 6월로 지연이 되면요. 또 이 지연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겠죠. 투매 물량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 뭐 여기까지는 생각할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때 가면 또 여기에 맞게 우리가 투자 전략집대로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 다 적어놨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글로벌 경쟁 ADC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개발 속도예요, 개발 속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 기준으로만 놓고 봐도 리포트에서 미래에셋증권이 여기 제가 위에 적어놨잖아요. 23만 원을 제시를 했다라고. 핵심 근거도 6개 파이프라인의 가치 합산을 가지고 제시를 한 거예요, 얘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도 가정을 하고 기준 연도에 대한 부분들도 전부 다 반영을 했을 때 이 가격대가 밸류상으로 적절하다. 미래에셋에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투자 포인트는 이제 딱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플랫폼의 가치 인정과 2026년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구조적인 수요가 어떻게 될지, 요 세 가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해 설명 가능한 임상 데이터만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와 기반으로 계약이 될 수가 있고요. 현금,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기업들보다 좀 빠르죠. 얘네들이. 돈 벌 수 있는 구조가. 그래서 만약 이 연결이 확인이 되는 그 시점에는 주가의 프레임이 어떻게 되겠어요? 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 예상치도 못하게 확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제가 계속해서 뭐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뭐 영상으로 이제 말씀은 드릴 거지만, 저는 뭐 리가켄바이오 눌리면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이 워낙 좋잖아요. 코스피 5천, 코스닥 1000배 이상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 사실 이제 뭐 돈을 벌고 있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거고, 반대로 뭘 사야 될지 지금 모르시는 분들, 왜냐면 이제 주가가 다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지금 뭐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 있나요? 아니죠. 기대감에 대한 밸류 부분들, 버블이 끼고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잡기도 좀 애매하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그런 분들이라면 아마 지금부터 제가 이제 할 이야기가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꼭 여러분들 좀 좋은 성과 좀 이루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들은요, 종목을 그냥 단순히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던지는 방식이 아니라 결국에는 처음에 재료, 그런 다음에 수급, 그 다음에 구간, 그런 다음에 시나리오를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보는 방식으로 이제는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 계속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결과도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라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제가 작년 7월 29일 날에 로보티즈 영상을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가격이 여기였어요. 92,500원대의 가격 고가 라인을 경신하고요. 소폭 눌림 나올 때 79,100원 할 때 제가 영상으로 로보티즈를 찍었어요. 이때 제가 로보티즈 모아 가야 된다,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이 아래 재료들을 PPT화를 시키면서 말씀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LG전자가 계속해서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픈 AI가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공급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양산 시기가 계속해서 앞당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요 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대체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중장기 쓰임 가치 매우 매력도가 높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못 갔어요.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7만 9천 원대에 찍었던 영상 가격이요. 32만 3천 원대를 달성했어요. 무려 320%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단순히 종목을 그냥 따라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료를 볼 줄 알고 수급을 볼 줄 알고 구간을 볼 줄 알고 시나리오만 잡을 줄 알면요. 종목 선택하는 거는 절대 여러분들 어려운 게 무조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내가 못 잡았으면 이제 끝 아니냐? 여러분들 절대 끝이 아닙니다. 이번 2026년 상반기 때도요, 최소 5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선별을 해놨습니다. 지금 시장은 AI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요, 여러 가지 부수 카테고리가 뻗쳐나가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BM 쪽, 그리고 의료 AI, 그리고 지금 로봇이라는 이런 플랫폼 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전,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신재생 쪽까지 이렇게 사이클이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계속해서 올해도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는 안 올라간 옥석 가리기 종목을 찾아야 돼요. 결국 숨은 보석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안 올라간 종목이 있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뉴스에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미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요. 이미 사업성도 좋아지고 있고요. 모멘텀도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 뉴스에서 거론이 크게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아직 있어요. 로보티즈처럼 300%, 10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도. 그만큼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애들 그냥 추격으로 따라 붙어서 운 좋게 먹고 손실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뭐다? 선취매를 하는 관점으로 바꿔 나가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분명히 올해 시장만큼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를 먼저 보고 어떤 재료가 붙었을 때 시장이 확실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흔들릴 때 어떤 기준으로 내가 판단을 바꿔야 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짧게라도 기준을 바꿔서 올해만큼은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도 급등주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최소 5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 제가 뽑아놨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위에 보이는 010-2896-9034번으로 차프로라고 문자 3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 때 5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뽑아 놓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조건 없이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구독이랑 좋아요는 여러분들 꼭 필수로 눌러주시고요. 정말 궁금하신 분들만 연락을 주셔서 올해만큼은 우리도 따라 붙는 매매가 아니라 미리 뭐다? 선침해하는 그런 매매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